오늘은 공중부양선 기법을 보완하는 검색 신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검색 신호를 앞으로 반딧불이라 부르겠습니다. 형광색으로 표시를 해서 눈에 잘 띄게 하겠습니다. HTS를 쓰다 보면 HTS를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많이 느낍니다. 인터넷에 떠다니는 수많은 신호 검색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신호 검색의 총알은 이미 HTS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 왼쪽 상단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왼쪽 맨 상단에 좌측 메뉴 보이기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차트 형태, 기술적 지표, 이렇게 메뉴가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트 공부하실 때 이런 게 뭔가 하고 하나씩 클릭해보면 그것 자체로 공부가 많이 됩니다. 이제 왼쪽 하단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호 검색이라고 보이실 것입니다. 클릭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호 검색 메뉴가 상단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밑에 폴더가 7개가 보입니다. 저게 다 신호 검색기들입니다. 7개의 메뉴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지표 검색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게 다 신호 검색기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신호 검색도 다 여기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런 세트가 7개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신호 검색은 이 중에 딱 2개입니다. 먼저 두 번째에 있는 이격도 침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캔들 밑에 빨간 화살표들이 떼거지로 생겼습니다. 이제 상단에 있는 이 신호 검색기의 이름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뜰 것입니다. 수식, 지표 변수, 설명이라는 메뉴들이 보입니다. 이 중에서 설명이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뜹니다. 글씨가 작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표에 대한 특성입니다. 주가 이동 평균선과 주가와의 거리에 대한 비율을 이용. 상승장에서는 25일 이동 평균인 경우 106% 이상이면 과열, 75일 이동 평균인 경우 110% 이상이면 과열. 하락장에서는 25일 이동 평균인 경우 102% 이상이면 과열, 75일 이동 평균인 경우 104% 이상이면 과열. 쉽게 말해 이동 평균선을 중심으로 주가와의 거리를 계산해 지금 캔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계산하여 침체 구간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과열의 경우만 설명하고 있지만 반대 경우도 해당됩니다. 즉 침체 구간도 이 지표를 이용하면 신호 검색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 신호 검색은 한마디로 침체 구간을 나타내 줍니다. 제가 지표 변수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리어드 25, 98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즉 25일 이동평균선에서 98%나 캔들이 이격이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침체 구간이란 뜻입니다. 이번에는 수식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영어 디스패리티는 이격도를 의미합니다. 피리어드는 이동평균선을 의미합니다. 이런 수식들의 의미가 궁금하면 네이버에 이 수식을 치면 수식 전문가들이 자세히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도 이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화살표 신호의 색깔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색상을 요 색깔로 바꾸어 줍니다.
하늘색이 아니라 형광 하늘색입니다. 눈에 확 띄게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이놈이 바로 반딧불입니다. 이제 차트에 반딧불 무리가 떼거지로 나타났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앞쪽에 생긴 떼거지들은 하늘색 웅덩이와 일치하는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생긴 떼거지들 구간에는 하늘색 웅덩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찾아내기 위해 이 반딧불들을 소환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런 구간을 찾아주는 반딧불들이 있습니다. 좌측 메뉴에서 네 번째 나오는 투자 심리도 침체입니다. 제가 이 두 번째 반딧불들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반딧불이 없던 구간도 새로 반딧불들이 생겼습니다. 이 반딧불들이 생기면 곧 매수 타점이 다가온다는 신호가 됩니다. 항상 제 매매법의 대원칙은 최저점 타점 잡기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를 찾아내기 위해 이런 보조장치들을 쓰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신호 검색을 어떻게 실전에서 활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차트에서 공중부양 기법으로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가 되겠네요. 여기서 타점을 잡고 아무 생각 없이 팔거래일을 기다리면 오늘 저 슈팅을 먹을 수 있습니다. 공중부양 기법으로 타점을 잡으면 바로 슈팅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횡보를 한 후 슈팅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린이 분들에게는 타점을 잡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것을 권합니다. 부분적으로 대응을 했다가 괜히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신 공부 차원에서 주가의 흐름을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고수분들을 위해서 이 반딧불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최초 타점에서 진입해서 적당한 타이밍에 매도, 타점을 잡아 수익 실현을 하고 빠졌습니다. 이후 2차 타점을 잡기 위해 관심 종목에 넣고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일단 반딧불이 없다고 생각하고 순수하게 공중 부양선을 이용해 2차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2차 타점은 공중 부양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검은 선 밑에 있던 캔들이 검은 선 위로 올라오는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요런 자리들이 2차 타점이 됩니다. 세 타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세 타점의 공통점은 작지만 모두 골파기가 나온 지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전 타이밍에 반딧불들이 출현합니다. 세 번째는 반딧불이 출현하지 않았고 골파기도 미미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타점입니다. 캔들이 검은 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부분적인 과매도 구간이라는 것을 이 반딧불이 신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반딧불이 등장하고 골파기가 나오고 캔들들이 검은 선 위로 올라오는 지점이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 끝쪽 그러니까 어제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딱 눈으로 보아도 과매도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반딧불들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매수 준비를 하라고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이 구간이 바로 개공급 구간입니다. 개미떨기, 공중부양, 급상승. 그 중에서 이 반딧불들은 개미털기 구간을 나타내줍니다. 바로 다음 타이밍에 공중부양선 위로 캔들들이 올라섭니다. 바로 여기다.
이렇게 느끼고 바로 매수에 들어가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반딧불이 떼거지로 등장하면 이제 매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딧불이란 말이 입에 잘 붙지 않아 이제 앞으로 반디 구간이라고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결국 개공급과 반공급은 동의어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미털기, 공중부양, 급상승. 반디, 공중부양, 급상승. 개공급, 반공급.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디즈시입니다. 반디들이 없다고 가정하고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되겠네요. 이제 반디들을 염두에 두고 타점을 잡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반디들이 이렇게 많이 떴다는 것은 이 구간이 과매도 구간이며 동시에 개미털기 구간이구나 라는 개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캔들들이 검은 선 위로 올라온다고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때 반드시 볼벤이 바닥에 붙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볼벤이 바닥에 가까워 갈수록 반디들이 쌩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습니다. 마치 백화점에서 한정품을 사려고 떼거지로 몰려든 사람들을 연상시킵니다. 그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타점이 가까워왔구나. 이렇게 말이지요. 그래놓고 볼벤이 바닥에 붙는 시점에 공중부양을 확인하고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타점 이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소폭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합니다. 검은 선 밑으로 캔들이 가라앉지 않았기에 계속 끌고 갑니다. 다음날 여지없이 급등이 나옵니다. 급등하는 시점에 음봉 2개가 출현합니다. 음봉 2개가 다 매물소와 음봉입니다. 그 다음날 상황도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갭으로 떠서 최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쭉쭉 밀렸네요. 눈치채고 수익 실현하면 됩니다. 캔들이 검은 선을 깨고 내려와 줄줄 밑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반딧불이 떴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아슬아슬하지만 캔들이 검은 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2차 매수 타점입니다. 이런 걸 잡아내야 다음날 급상승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세력은 주가를 상승시킬 때 개미들이 따라붙는 것을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과대 낙폭을 이용해 개미를 털어내는 것입니다. 고점에서 따라붙었다가 저런 거 한 번 당하면 멘탈 나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낙주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트레이더들을 제일 존경합니다. 그분들은 세력들 머리 꼭대기에서 노는 분들입니다. 고수 중에 고수라고 할 수 있죠. 제야의 고수 중에 낙주 매매 귀신이란 분이 있다고 합니다. 얼굴도 알려지지 않았고 이름을 아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 존재를 아는 사람만 안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수소문에서 찾아내 술을 떡이 되게 먹여놓고 한 수 배울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럴 필요까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원리는 저도 알기 때문입니다. 단지 문제는 신법인데 저 혼자 수련을 거듭해서 저도 낙주매매 귀신이라는 명성을 얻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누구에게도 없는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중부양선과 반디들입니다. 분명히 이 차트에서도 과대 낙폭 뒤에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단주로 연습하시면서 낙주매매 귀신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먹을 때 저런 거 확실하게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하튼 공중부양선과 반디
요 두 개를 실전에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은 최저 거래량 기법이 몸에 익으면 이 기법으로도 충분히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최저 거래량 기법을 이용하여 과대 낙폭 지점에서 반등하는 2차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 뒤에 양봉, 그리고 가격 캔들에서 도지 캔들 보이시나요? 여기가 되겠네요.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펜텍입니다. 1차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타점 앞에서 반디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매수 준비를 합니다. 침착하게 볼벤이 바닥에 붙은 것을 확인하고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타점 이후에 검은 선 밑으로 캔들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끌고 갑니다. 최고점에서 윗꼬리 캔들이 출현합니다. 캔들이 하늘색 엠벨선 밖으로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그 다음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캔들들이 공중 부양선 밑으로 가라앉으며 반딧불 무리가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확실한 타점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확실하게 개미털기 구간이 나옵니다. 반디들도 다수 출현합니다. 과매도 구간입니다. 이후 양봉 캔들들도 확실하게 검은 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작지만 분명 골파기도 보입니다. 이 부분이 타점이라는 것은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요런 구간들이 애매해집니다. 요런 구간들은 공중 부양선이 타점을 잡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공중 부양선 밑에서 캔들들이 놀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 타점을 잡을 때는 공중 부양이 나오지 않더라도 검은 선 위로 캔들들이 확실하게 올라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올라서더라도 뒤에서 보이는 것처럼 골파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은 그냥 패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반디들이 단서를 줍니다. 과대 낙폭 뒤에 도지형 캔들이 뜨는 자리에 반디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매수 타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린이 분들은 이런 애매한 구간은 패스하시고 중고수 분들은 반디들을 이용해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공중 부양선과 병행해서 반디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습하시면서 심도 있게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2차 매수 타점 이후의 상황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장 초반에 전일 종가 기준으로 밑으로 쭉 빠졌다가 치고 올라옵니다. 전형적인 급등전의 개미털기 수법입니다. 제가 이때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캔들이 볼벤 상단을 뚫고 올라옵니다. 이거는 오늘 간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왼쪽 옆에 매물대가 중간에 텅텅 빈 것이 보입니다.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 위의 매물은 오늘 새로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점 다음에 생긴 장대 음봉 2개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뒤에 도지 캔들도 보입니다.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 도지 캔들은 방향 전환의 신호이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오히려 가격은 올라갔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오히려 가격은 올라갔다. 팔 사람들은 팔고 다 나갔다. 이제 살 사람밖에 안 남았다. 이게 바로 최저 거래량 기법입니다. 오늘 장막판도 보겠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마지막 30분 봉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0분에 거래량이 줄었는데 가격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물론 내일 상황은 전적으로 주포의 핸들링에 따라 주가가 요동을 칠 것입니다. 조정을 보일지 추가 상승을 할지는 주포의 핸들링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막판에 나온 단서만 가지고 따지자면 반등 신호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내일 장 초반에 세력들과 개미들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예상됩니다. 펜텍은 카메라 모듈 제조 및 검사 자동화 장비, 반도체 연구소용 자동화 장비, FA 자동화 및 스마트 팩토리 장비의 연구 개발 및 제조업체입니다. 얼마 전에 XR 관련주로 살펴본 나무가라는 주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황에 따라 관련주들이 튀어오르는 것이 주식시장의 생리입니다. 미리 섹터 공부, 종목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절대 이런 현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식은 정보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큰 섹터로 보면 반도체 장비주들이 하나씩 계속 튀어오를 것입니다. 특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종목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코아스입니다.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 기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용 가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본사가 김포에 있습니다. 김포가 서울에 편입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앱코, 진영, 코콤이 코아스와 함께 메가시티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이거는 총선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놈들은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별별 개수작을 다하는 놈들입니다. 김포 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계속 뉴스에서 떠들어댈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테마주를 제일 싫어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테마주로 엮이면 난데없이 급등이 나옵니다. 이런 주식시장의 생리가 저는 너무너무 싫습니다. 하지만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생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더 이야기하면 또 길어질 것 같아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되겠습니다. 타점을 잡을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볼벤 바닥과 공중부양입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다면 골파기입니다. 역시 앞에서 반디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무슨 구경거리가 생겨 몰려든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이때부터 진입 타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차분히 기다렸다가 볼벤이 바닥에 붙은 것을 확인하고 골파기가 나오고 공중부양이 나오는 시점에 진입하면 됩니다.
제가 이 공중 부양선을 만든 원리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세력 전문가라고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세력들의 습성, 즉 개미털기 후 급상승이란 패턴을 알아내고 이 기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 창의력 없는 새끼들이 저한테 딱 걸린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한 달 동안의 검증 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단주로 연습하시면서 성공과 실패 사례를 댓글로 혹은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검증 데이터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뉴스는 안 찾아봤는데 아마 어떤 새끼가 또 서울 메가시티 어쩌고 저쩌고 뉴스에서 떠들어대서 오늘 급등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거는 사실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푸른저축은행입니다. 요거는 제주은행하고 한 짝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주은행이 먼저 튀고 푸른저축은행이 뒤따라 시세가 나옵니다. 지방은행 이슈가 나오면 짝꿍 매매 기법으로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기 좋은 종목입니다.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인허가 한다든가 혹은 국제결제은행 등등의 이슈가 나오면 이 두 종목이 동반 상승합니다. 일단 1차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아니면 전날 종가에 들어가도 됩니다. 앞쪽에 반디들이 보입니다. 이때부터 주가의 흐름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먼저 볼벤이 바닥에 붙는지 확인합니다. 골팍이 공중부양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반디들 출현 이후에 공중부양은 나옵니다. 하지만 골파기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볼벤도 미세하지만 바닥에 닿질 않았습니다. 더 기다려야 합니다. 확실하게 골파기가 나오고 확실하게 공중부양이 나오면 타점이 됩니다. 급등 이후 주가의 흐름을 보면 급락이 나옵니다. 윗꼬리에서 매도하면 됩니다. 캔들들이 검은 선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다시 검은 선 위로 올라왔지만 뚜렷한 골파기가 보이질 않습니다. 대신 반디들이 출현합니다. 긴장합니다. 주가가 횡보하다가 미세하지만 골파기가 나오고 급등을 시작합니다. 이런 애매한 구간은 차트를 크게 해서 보면 좋습니다. 제가 앞부분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니 장중에 급등을 했네요. 직장인 분들은 대응이 힘들겠네요. 그럼 반디들이 출현한 것을 보고 전날 종가에 들어가면 됩니다. 아니면 다음날 확실하게 시세가 나온 것을 보고 공중부양을 확인한 후 종가에 들어가도 되겠네요. 하루 정도 횡보 기간을 거치고 급등을 합니다. 오늘 급등하는 과정도 보겠습니다. 저렇게 눌림이 없이 급등하는 패턴을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스파이더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일봉상에서도 나오고 분봉상에서도 나옵니다. 저런 패턴이 나오면 망설이지 말고 따라 붙어야 합니다. 제가 일봉상에서 제주 반도체의 눌림을 기다리려다가 저 패턴을 잡지 못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스파이더 패턴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기원합니다.